이제 더 이상 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가 먼저 수환이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수아나,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만. 아니에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직접 표현하기 어려웠지만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 당황했지만 수환이는 그저 지그시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귀엽다는 듯한 눈빛.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20대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피부도 고우시고 가끔 보면 유미와 자매 사이인 줄 알겠어요. 제가 좀 더 다가가도 될까요? 잠깐만 수아나. 우리 이래도 될까? 지금 이 순간은 저희 둘만 생각하면 안 될까요?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바라보고 싶어요. 함께 하면서 행복하고 편안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늘 같이 지내왔지만 진짜 모습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 말과 함께 수환이는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술기운 속에서 저희는 조심스러우면서도 억눌렀던 감정을 멈추지 못한 채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연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사랑입니다. 저는 올해 63 이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늘 아직도 고운 얼굴이다 나이살이 하나도 없이 날씬해서 뒷모습은 30대 같다 라며 말해주곤 하지만 제 삶은 제 얼굴처럼 곱게 흘러오진 못했습니다. 20살 한창 꿈이 많을 나이에 저는 미인 대회에까지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탤런트가 되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살고 싶었죠. 무대에 서는 상상을 하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거울 속 제 얼굴은 뭔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반짝였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한 번의 장난으로 방향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22살 어린 나이에 어리석은 선택이 제게는 예상치 못하게 지금 저의 딸 유미가 생겼고 결국 저는 서둘러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사랑이 아닌 책임에서 시작됐으니 결혼 후에도 저희는 남남이나 다름없는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늘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보다 밖을 더 좋아했고 저는 혼자 아이 둘을 키워내며 수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부부싸움도 잦았고 부부로서 할 수 있는 우리의 관계는 둘째를 낳은 이후 전혀 없었으며 남편이 결국 다른 길로 새는 정황을 여러 번 발견하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딸은 결혼을 하고 아들은 독립해 나갔습니다. 아이들을 다 키워냈다고 생각하니 제 마음 한편엔 허무함과 동시에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을 살아볼 수 있겠다는 작은 설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남편과 갈라서기를 선택했습니다. 늦게라도 제 삶을 찾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혼자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제 삶은 아이들에게 묶여버렸습니다. 딸이 손주를 가졌다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애써 밝았지만 그 속에는 저에게 도와달라는 간절한 부탁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혼자 사는 게 외로웠습니다. 텅 빈 집에 들어서면 가슴이 더 휑해지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손주가 생긴다는데 그 아이를 제가 직접 안아보고 돌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의 의미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딸과 사위가 사는 집으로 들어가 살기로 했습니다. 딸 유미는 대기업 연구원입니다. 머리도 좋고 야망이 넘치는 아이였어요. 아이를 낳고도 쉬는 법이 없었습니다. 산후조리 끝나기가 무섭게 복직하겠다고 나섰죠. 엄마, 나는 경력이 끊기면 안 돼. 회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 말에 저는 한숨을 내쉬었지만 결국 손주를 키우는 몫은 제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사위에게도 큰 몫이 돌아갔습니다. 사위 수환이는 딸과 달리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사위와 같이 살 생각을 하니 너무 어색해서 괜히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아이가 밤새 울면 함께 안아주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손수 손주를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주말이면 저와 장을 보고 집안일도 도와주었죠. 저는 그런 사위가 참 기특하고 좋았습니다. 딸이 남자친구라며 소개해줬을 때부터 느꼈습니다. 참 진중하고 중후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훤칠한 키에 단정한 말투, 무게 있는 눈빛까지 부모 입장에서 최고의 사위인 것도 맞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딸은 좋겠다, 저런 남편을 얻어서 라는 생각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고 나면 제 어깨가 욱신거릴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면 사위가 다가와 장모님, 제가 좀 주물러 드릴게요 하며 제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아들도 안 해주는 걸 다 큰 사위가 해주니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나중에는 괜히 챙김받는 기분이 들었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희는 자연스레 육아 동지가 되었습니다. 손주를 씻기고 같이 밥상을 차려 앉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묘하게 정이 깊어졌습니다. 딸보다도 아들보다도 오히려 더 가까워진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회사에서 기회 받았어. 해외 연수인데 몇 년짜리도 있는데 나는 특별히 2달짜리만 골랐어. 우리 가족 위해서 이 정도면 괜찮지. 2달만 다녀올게. 부탁이야. 어차피 김서방이 도와주잖아.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위는 얼굴이 굳더니 결국 참았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너가 그러고도 엄마야. 그리고 그게 장모님한테 할 소리야. 지금 이 상황에 해외를 간다고. 애는 누가 키워? 딸은 자기 커리어를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옆에 있었지만 수환이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유미에게 화내는 수환이가 전혀 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모인 제 편인 것 같아서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싸움이 끝난 뒤 수환이는 잔뜩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마음이 짠해 술을 한 잔 권했습니다. 그렇게 소주잔을 기울이다가 제 어깨에 기대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꿈꾸던 가정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저는 따뜻한 집을 원했는데. 그 순간 저는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만 그의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 괜찮다를 되뇌었을 뿐입니다. 근데 술과 감정에 많이 취했는지 그대로 저를 끌어안아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이렇게 수환이의 체온이 전해지니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술김인 걸 알지만 설명하기 힘든 두근거림이 뒤섞여 버렸던 겁니다. 유미가 혹시나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볼까 불안했지만 그를 떨쳐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혼자 열심히 버텨나가고 있을 수환이가 안쓰러워 더 위로해주고 싶었고 더 따뜻하게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여름의 더운 날이었습니다. 마침내 딸이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돌도 안 지난 손주를 두고 수환이와 저만 남게 된 것이지요. 그 후로는 저희 둘이 거의 모든 육아를 책임지게 됐습니다. 유미가 있을 때는 그래도 자기들끼리 셋이서 주말에 나들이도 갔다 오곤 했는데 이젠 주말마저 온전히 다 저랑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들었을 때는 힘들겠다. 어쩌냐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자유로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환이와 저 온전히 둘이서만 어쩔 때는 부부처럼 지내는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수환이 역시 이제 제가 많이 편해져서 집에서 옷차림이 점점 가벼워질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저 역시 편한 척 아무렇게 있으려고 애썼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은 원래 저렇지.
스스로를 달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눈길은 자꾸만 수환이의 탄탄함에 머물렀습니다. 젊은 30 중반의 남자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상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힘이면 과연? 순간 제 머릿속이 스스로도 놀랄 만큼 끝없는 상상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저 역시 집에서 점점 편해지고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덥다고 무작정 애기 있는 집에서 에어컨을 계속 틀 수도 없었고, 저도 시원하게 입기 시작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집에 마치 혼자 있는 것처럼 편하고 가볍게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이런 저의 생각들이 꿈속에서도 나타나곤 하였습니다. 도저히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살짝 부끄러울 정도로 수환이에 대한 저의 솔직한 생각과 바램들이 꿈속에서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꿈속에서나마 그래도 저는 제가 바라던 바를 이루었고, 그러고 몇 번씩 꿈을 통해 여자로서의 행복 최고지를 느꼈습니다. 그럴 때마다 놀래서 꿈에서 깼습니다. 얼마나 부끄럽던지 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속으로 다그쳤습니다. 아니지, 이건 아니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난 지금 유미를 대신해서 우리 손주를 도와주러 와 있는 거잖아. 절대로 선을 넘으면 안 돼. 하루의 고된 일과가 끝나면 거의 매일 밤 손주가 잠든 뒤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술을 나눴습니다. 수환이도 저와의 이런 소소한 야식 타임이 싫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도 고생 많지. 그래도 내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이상하게도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동지처럼 마음이 닿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특히 어느 날은 유난히 힘든 하루였습니다. 손주는 엄마인 유미가 보고 싶은지 엄청 오래 울고 보채는 통에 잠시도 쉴 수가 없었고 저도 지쳐 있었죠. 그래서인지 오랜만에 술을 조금 과하게 마시게 되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잔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이어가던 순간 문득 제 눈앞의 풍경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육아를 함께하는 동지가 아니라 그냥 남녀가 마주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는 듯한 기분이었지요. 그게 좋았습니다. 두근거리고 이상하게 설레더군요. 그래서 더 신이 났고 저도 이런저런 얘기를 들떠서 하게 되었고 맥주도 계속 쭉쭉 들어갔습니다. 약간 취기가 올라 어지러워서 이마를 짚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환이가 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손끝으로 쓸어 귀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아직까지 이렇게 소녀 같으세요? 지금 술 드셔서 그런가 볼이 발그레 하시네요. 그리고는 마치 어린아이를 보듯 혹은 애정을 담듯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어요. 저 미소는 뭐지? 단순한 장난인가? 아니면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끼며 스스로를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이미 알 수 없는 감정이 불쑥불쑥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수환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젊으셨을 때 모습이 궁금해요. 분명 정말 예쁘셨을 것 같은데요. 아, 탤런트 준비도 하셨다고 하셨죠? 부끄럽지만 그랬었네. 사진 한번 보여줄까?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사진첩을 꺼내왔습니다. 거실 바닥에 나란히 앉아 한 장 한 장 넘겨보는데 오래 묵혀둔 추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미인 대회에 나갔던 시절의 사진, 환하게 웃는 20살의 제 얼굴,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순백 드레스를 입고 있던 제 모습. 수환이는 연신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와, 역시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지금도 그대로세요. 이때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요. 그 말이 제 가슴에 파문처럼 번져갔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진심 어린 칭찬을 듣는다는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인지 잊고 살았던 기분이 되살아났습니다.
술기운도 있었는지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딸도 아들도 해주지 않던 말들을 듣고 있으니 모처럼 제가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뒤 화장실에 가려다 그만 발을 삐끗하고 말았습니다. 술기운 때문인지 몸이 휘청거렸고 넘어졌습니다. 많이 취하신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수환이는 바로 달려와서 넘어질 뻔한 저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 넓은 품에 안겨 옮겨지는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레는 두근거림 그리고 그가 보여주는 젊음에서 나오는 든든한 힘에 또 다른 전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방으로 옮겨졌고 수환이도 술기운을 핑계 삼듯 제 옆에 털썩 누워버렸습니다. 취해서 잠들어 버리려나 했지만 순간 서로 마주보며 돌아 누웠고 좁은 공간 안에서 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따뜻한 숨결이 다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 그때 저는 도저히 이성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알 수 없는 힘에 끌리듯 제가 먼저 수환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수환아,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만. 미안해하지 마세요. 직접 표현하기 어려웠지만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 당황했지만 수환이는 그저 지그시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귀엽다는 듯한 눈빛.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20대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피부도 고우시고 가끔 보면 유미와 자매 사이인 줄 알겠어요. 제가 좀 더 다가가도 될까요? 잠깐만 수환아. 우리 이래도 될까? 지금 이 순간은 저희 둘만 생각하면 안 될까요?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바라보고 싶어요. 함께하면서 행복하고 편안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늘 같이 지내왔지만 진짜 모습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술기운 속에서 저희는 조심스러우면서도 억눌렀던 감정을 멈추지 못한 채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수환이는 아주 다정하게 저를 대해주었습니다. 조심스럽고 다정하지만 숨길 수 없는 강한 면모까지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늘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고 곁에 있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같은 마음이신가요? 그는 저를 존중하면서 다정하게 물어왔습니다. 마음대로 해도 돼. 이젠 아무 상관없어. 저는 이성을 잃고 자포자기한 듯이 수환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버겨우면서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늘 함께하면서 아름다운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더 와닿네요.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분과 함께하고 있다니. 영광입니다. 수환이는 중간중간 저런 달콤한 말들로 저의 내적인 고달픔까지 달래주었습니다. 정말 제가 인생에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긴긴 밤 동안 서로의 마음을 여러 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이지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몸살처럼 온몸이 너무 아파왔습니다. 밤새 대화하느라 너무 무리를 했나 싶었습니다. 순간 무슨 짓을 한 건지 머릿속에서 수없이 후회가 맴돌았습니다. 혹여 수환이가 저랑 다른 마음으로 후회를 하고 있을까 싶어 조바심이 났습니다. 용기를 내서 거실로 나왔을 때 사위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부엌에서 해장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속 좀 괜찮으세요? 이거 드시면 나아질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그 태도가 더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어제의 모든 일이 제 혼자만의 꿈이었던 걸까 싶을 정도로요. 그날 하루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잠든 밤 저희 둘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다시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눈빛만 마주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된 하루가 끝나고 서로를 위로하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다짐했습니다. 오늘까지만, 이번까지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다짐은 매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런 시간이 더 늘어났고, 주말 낮에도 아기가 낮잠을 잔다거나 하면 틈날 때마다 함께 했습니다. 그냥 서로가 더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수환이는 단순히 그 나이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열정일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그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의심한 순간이 무색하게 수환이는 너무 다정한 착하고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2달 동안 저희는 뜨겁고도 조용한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낮에는 손주를 함께 돌보는 육아 동지로, 밤이 되면 상처받는 서로를 위로하는 연인처럼 지냈습니다. 물론 제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유미가 돌아오기 전까지만의 꿈 같은 시간임을 알았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동안 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감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달이 지나자 드디어 유미가 해외 연수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긴장과 불안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듯 했지요. 어느 날 유미는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드디어 본사 발령 났어. 서울로 올라가야 해. 직원 아파트도 나오고 교육 환경도 훨씬 좋아.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가야지. 그 말에 수환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에서 내미는 조건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었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같이 가지 않을래. 여기서 지낼 거야. 너희 셋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려야지. 내가 끼면 방해만 될 거야.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 다가온다는 걸 누구보다 제가 먼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것이 정리된 듯 보였지만 유미가 잠이 든 어느 밤 수환이가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2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같이 가요. 제발요. 저 혼자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같이 애기 돌봐주시는 것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저 이제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안 돼, 내가 가서 너희 셋과 함께 있을 순 없어. 나 역시 너를 진심으로 대했고, 같이 있는데 내 마음을 숨겨야 하는 것마저 고통이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수환이도 울고 있었고 결국 저희는 서로를 붙잡은 채 멈출 수 없는 눈물처럼 또 한 번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대화에는 이제 서로의 끝을 직감하는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그 뒤로 모든 것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러갔습니다. 수환이와 저 사이에 있었던 2달의 기억은 마치 꿈처럼 사라져버린 듯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유미와 함께 서울로 이사간 뒤 저는 더 이상 수환이의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수환이와의 뜨거운 추억이 계속 생각날 것만 같고 그들의 인생의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에 한적하고 조용한 친정이 있던 시골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거의 아들, 딸과의 왕래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 홀로 텃밭에서 일을 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나가보니 수환이와 훌쩍 커버린 저의 외손주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여긴 어떻게 알고. 대체 어디 계셨던 거예요? 수환이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 같은 눈망울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연락이 안 되던 몇 년 동안 유미는 예전처럼 자기의 커리어에만 몰두해서 가정에 너무 소홀했고 수환이와는 결국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유미는 현재 직장에서 만난 다른 사람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생각나는 건
저와 함께했던 그 시절밖에 없다며 너무 그리웠다고 받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수환이. 이젠 저에게 진정한 한 남자로서 저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렇게 현재 수환이와 손자 그리고 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씩 오는 유미의 연락을 피하곤 있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와 함께 손자를 돌보며 나름 소소하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내가 다시 여자가 될 줄은 몰랐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분명히 넘어서는 안 될 죄였는지 저는 여전히 답을 내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저가 그를 온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랑일까요, 죄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저와 같은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